바세린이 과거에는 피부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것 알고 있으세요? 최근 바세린이 다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잘못 사용하면 염증을 비롯한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바세린의 문제점과 바르면 안 되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화장품 중에서 위험성 높은 성분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바세린은 한센병 같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이유는 바세린의 뛰어난 효능 때문인데요. 사실 바세린의 원료는 석유 제품을 정제하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물론 석유 찌꺼기를 피부에 그대로 바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텐데요. 그래서 석유 부산물을 세 차례에 걸쳐 정제하고 위험한 성분을 최대한 걸러내서 페트롤락툼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세린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사람의 피부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분명한 사실은 바세린은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불이 잘 붙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강력한 피부 코팅제로 사용해 왔는데요. 피부 속에 있는 수분과 유분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부 환자의 치료제로 바세린 사용이 적극 권고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뽀송뽀송한 피부를 위해 무심코 썼던 바세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바세린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황금건강학교 채널을 무료로 구독하시고 중요한 건강 정보를 알아가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품 주의사항의 버젓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우리의 몸속으로 흡수되는 경로는 눈과 입이 전부가 아닌데요. 그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코입니다. 물론 바세린을 코 속에 바르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손에 묻어있는 바세린은 나도 모르게 언제든 코를 향할 수 있습니다. 한 영화에서 사람이 하루에 최대 3,000번이나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는 대사가 등장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실험 참여자들은 1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23번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중 44%는 화학물질이 몸속으로 유입되는 눈과 입, 코로 손을 가져갔는데요. 심지어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 중에도 얼굴을 만집니다. 이 말은 하루에 400번 이상 손으로 얼굴을 만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흡수되면 위험한 미네랄 오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이란 석유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 만든 기름을 말하는데요. 바세린도 이 미네랄 오일에 포함됩니다. 미네랄 오일은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랄 오일 속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한방향족탄화수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바세린 제조사는 3번의 고순도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바세린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 바깥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국내 한 대학의 화학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다한방향족탄화수소를 완벽하게 정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의 발암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바세린을 바로 쓰레기통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촉촉한 피부를 갖기 위해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바세린을 쓸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바세린을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2번째, 바세린을 얼굴에 사용했다면 바른 부위를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린 2개의 좋은 습관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미네랄 오일 속 위험물질이 눈과 코, 그리고 입을 통해 몸속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미네랄 오일은 바세린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지금 얼굴에 묻어있는 화장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셨나요? 화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길고 어려운 이름의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텐데요. 화장품 자체가 인공화학물질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물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사용 허가를 내준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얼굴과 피부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는 성분은 줄여서 IPA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기화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주고 물과 기름이 잘 섞여 있도록 하는 성질 덕분에 화장품 원료로 자주 쓰이는데요. 하지만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과도한 양에 노출되는 경우 현기증과 구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저혈압과 저체온증, 혼수 상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논란에 빠져 있는 성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파라벤입니다. 파라안시곡시향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화장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화학 성분인데요. 이것은 화장품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보존제 역할을 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영국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등장하는데요. 160명의 유방암 환자 중 158명에게서 파라벤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100%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당시 연구팀은 파라벤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킨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도 파라벤의 안전성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화학 성분은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파라벤 같은 방부제가 없는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는 방부제가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미생물에 번식하거나 부패된 화장품은 더욱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파라벤의 한도를 정해서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라벤의 한도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 0.4%, 혼합일 때 0.8%입니다. 파라벤이 들어간 화장품을 여러 가지 종류로 쓸 때는 반드시 혼합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바세린과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절대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바세린을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두 번째, 바세린을 얼굴에 사용했다면 바른 부위를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